세상 모든 엄마에게 김정국 지음 헤르몬하우스 출판. 작은 새의 절규. 무더운 여름이었다. 뉴스에서는 가장 더웠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과를 끝내고 대나무 자리에 차가운 기운을 느끼며 더위를 잊어보려고 이리저리 뒹굴다가 그 태양의 열기로 사방이 뜨거울 때 만났던 작은 새 한 마리가 떠올랐다. 서대전역에 4시경 도착했을 때였다. 후끈한 기운과 뜨거움에 얼굴을 가리며 역 주차장으로 갔었다. 그런데 마중 나온 친구 자동차에 그 뜨거운 지붕 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차를 타려다 말고 혹시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싶어서 새 곁으로 다가갔는데 전혀 움직이려 하지 않고 주둥이를 하늘을 향해 쫙 벌렸다. 목이 많이 타는 모양이구나 싶어 차 속에 있는 물을 가지고 다시 갔지만 전혀 날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입을 벌렸다. 그 벌린 입에 물을 부어주었다. 작은 새는 열심히 물을 마셨다. 누군가에게 잡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은 이미 놓아버린 지 오랜 것 같았다. 너 목이 많이 마르고 힘들었구나. 다시 물을 줬더니 받아먹고 또 부어주면 받아먹고 서너 차례 마시더니 주위에 있는 작은 나무 위로 날아갔다. 따라가 보니 작은 나뭇가지 위에서 피곤한 몸을 쉬는 듯이 눈을 꼭 감고 있었다. 한참을 지켜보고 있었더니 감은 눈을 뜨길래 목마르고 힘들면 또 찾아와 라는 마음의 인사를 하고 돌아왔다. 얼마나 뜨겁고 힘들었으면 더 뜨거운 자동차 지붕 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그렇게 절규하듯 입을 쫙쫙 벌리며 괴로운 모습으로 앉아 있었을까. 작은 새야, 그때 만난 사람이 나여서 나일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우리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물은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마치 아이들이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 갈증이 나서 애타게 물을 찾고 있는데 잘못 이해하고 야단을 치거나 비난하는 부모는 없는지, 갈증난 아이의 마음을 부모들이 잘 이해하고 수용해주는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 만난 작은 새의 적극적인 몸부림은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 얼마나 많은 아이가 자기 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며 의존적인 태도로 세상을 살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부모가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부모 자신이 대신하며 아이의 손발을 쓸 수 없게 만드는지, 적어도 이 작은 새처럼 갈증으로 날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물을 마실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아이들에겐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아이에게 성장의 시기마다 적절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 역할이 아닐까 생각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아이가 성장하는 시기마다 적당한 시점에 아이의 손을 놓아줄 수 있어야 한다. 아이가 자신이라는 집을 지을 때 부모는 시멘트에 섞인 물과 같다. 부모가 끝까지 남아서 챙겨주고 간섭하고 함께 하겠다고 하면 과연 어떤 집을 지을 수 있을지, 과연 그 집이 완성될지 걱정스럽다. 벽돌에 바른 시멘트의 물이 적당한 시점에 증발해야 그 벽돌이 단단하게 서로 밀착되고 하나의 벽으로서 또 집으로서 완성된다. 그런데 부모라는 물이 언제고 남아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아이를 계속 보호하거나 간섭하고자 한다면 그 벽돌은 아무리 많이 쌓아도 소용이 없고 많이 쌓을수록 더 무너지기만 할 뿐이다.
물의 특성상 일정 시간이 지나면 증발하듯이 부모도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물처럼 떠나서 아이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줄 수 있기를, 자연의 큰 뜻을 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작은 새야, 주차장의 그 많은 차 중에 내가 탈 차 위에 있어줘서 고맙다. 우리가 편히 지내려고 만들어낸 자동차, 에어컨이 이 더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만들고 네가 마실 물조차 먹을 수 없게 만들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면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을 또 알려주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다. 또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